자, 확통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같이 개념 플러스 유형 놔두고 그 다음에 펜 드시고 그냥 누워서 듣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죠. 강의하시는 거랑 똑같이. 첫 번째,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하는데 첫 번째 확률 덧셈 정리, 두 번째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해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덧셈 정리는 집합의 우리 연산 과정에서 나온 공식에서 유래됐다고 했죠. 집합의 연산에서 어떤 공식이 나왔습니까? A 합 B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N A 교 B 였죠. 이거를 양변을 다 표본 공간의 개수로 나눠주면 우리가 확률, probability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덧셈 정리는 P 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 교 B가 되겠다. 이 식이보다 확률의 덧셈 정리다 라고 했어요. 매우 중요한 식이었고, 여기에서 파생된 개념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배반입니다. 배반의 정의는 뭐였죠? 집합에서의 서로소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즉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의미해요. 확률로 따지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반이면, 만약에 두 사건이 배반이면 합사건의 확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배반일 경우에 덧셈 정리가 되겠다. 배반일 경우. 오늘 독립과 종속이 나가는데 배반하고 독립 종속을 서로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배반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배반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집합으로 의미하면 서로소인 거. 그렇죠? 그래서 곱사건의 확률이 0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덧셈 정리는 합집합에 관련된 정리였다면 곱셈 정리는 교집합에 관련된 정의였는데,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확률을 정의해야 돼요. 조건부 확률을 정의해 봅시다. conditional probability. 자, 이걸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A bar B라고 읽는데,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해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probability, 확률 A인데 어떤 A냐면, 영어 다들 배웠죠? given that B예요. given that B는 수식어니까 괄호로 묶어서 A를 수식한다고 보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궁극적으로는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어떤 조건 하에의 확률이에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의 확률인 거예요. 가정하의 확률. 그러면 얘가 원래는 여기에 전사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B가 일어난 상태로 일어나는 거니까 B가 일어난 상태가 들어오겠죠. 전사건이. 그럼 B가 일어난 상태에서 동시에 A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겠다. 그렇죠? PA 바 B는 PB분의 PA 교 B다. 이 공식 매우 중요했어요. 이 공식은 진짜 수능에는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등장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곱셈 정리가 나오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에 남아있는 거 얘 쓰면 PA 교 B는 곱사건에 관한 정리라고 했어요. 곱셈 정리는 PA 바 B 곱하기 PB가 되겠다. 이렇게 됐죠. 뒤에 쓴 걸 한 번 더 쓴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PB 바 A는 공식 써보세요. 여러분들 잠시 멈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A가 일어난 상태로 B가 일어나는 거니까 PA분의 PA 교 B가 되겠죠? 그러면 얘만 남기고 또 얘를 넘기면 PA 교 B라는 놈은 아까 위에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PB 바 A 곱하기 PA. 여기서도 특징이 뭐예요? 뒤에 쓰는 놈을 똑같이 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확률의 곱셈 정리다 라고 한 거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곱셈 정리를 쓰시오 하면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곱셈 정리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곱셈 정리 매우 중요. 덧셈 정리도 중요. 덧셈 정리에서 파생된 개는 뭐예요? 배반. 아직 뭘 안 배웠기 때문에, 독립 종속을 안 배웠기 때문에 독립 종속 배우면
얘도 간단해져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간단해지는지 좀 이따 볼게요. 자, 교재 필수 교재 필수 예제 2번 61페이지 갑시다. 61페이지 60페이지까지는 저번 시간에 풀었던 것 같아요. 자,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강조하는데 거기다 위에다 쓰세요. 꼭 떼에서 끊으세요. 떼에서 끊으세요. 내가 계속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자, 오른쪽 표는 어느 학교의 A, B 두 학급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성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두 학급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여학생일 때 이게 뭐야? 여학생이 주어진 거야. 뽑았는데 이미 여학생인 거야. 여학생이 주어진 거죠. 기분대 주어진 겁니다. A학급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A학급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게. 처음에 문자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여학생일 때를 A사건 이렇게 부르고 여기가 A학급이네. 그러면 B사건 이렇게 봅시다. 여학생인 사건을 B사건이라고 정하고 우리가 A학급의 학생인 사건을 A사건이라고 정한다면 우리가 저놈은 여학생일 때 A학급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는 거랑 동일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 정의 내릴게. P, B분의 이거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P, A, Q,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 B라는 놈은 뭐예요? 전체분의 여학생일 확률이야. 그렇죠? P, B라는 놈 여기 또 헷갈리지만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 우리가 정의 내린 거야. 그렇죠? B사건이라는 놈은 여학생일 때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60분의 여학생인 사람 얼마 있어요? 29명 있죠. 그래서 69분의 29명. 얘는 뭐예요? A학급의 학생이면서 동시에 여학생인 사람. A학급의 학생이면서 동시에 여학생인 사람. 표 읽을 수 있겠죠? 14명이야. 몇 명 중에 전체 60명 중에 14명. 그럼 번분수 계산이 60 나눠지니까 29분의 14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우리가 정의를 잘 내려서 헷갈리지 말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라면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항상 분모에 있는 전 사건의 개수는 동일 사건 내에서는 같겠죠. 그러니까 그냥 확률로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얘가 뭐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NS분의 NB겠죠. 그 다음에 얘는 NS 샘플 스페이스 전체 사건이에요. NS분의 N A교 B일 거기 때문에 어차피 NS가 지워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개수만 인식하셔도 무방하겠다. 기본 문제에서는. 오케이? 인지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냥 여학생이었을 때 하면 여학생 명수 29분의 여학생이면서 A학급인 학생수 떼에서 반드시 끊고 해석을 여학생이면서 A학생인 학생수 14 바로 인지해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공식을 한번 써서 풀어보시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방식으로 풀자라는 거죠. 자, 잠시 영상 멈추시고 페이지 61페이지에 있는 유제랑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채점까지 진행해주세요. 진행했으면 넘어가시죠. 62페이지 보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에 관한 필수 예제 보겠습니다. 4장의 당첨권을 포함하여 10장의 영화 시사의 응모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장건과 동규가 이 순서대로 응모권을 임의로 한 장씩 뽑았을 때 장건과 동규가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뽑은 응모권을 다시 넣지 않는다. 이렇게 됐네. 뽑은 응모권을 다시 넣지 않는다. 자, 서장건이가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우리가 A라고 정의 내려 봅시다. 그 다음에 동규가 응모권을 뽑을 확률을 B라고 정의 내리면 장건이 응모권을 뽑을 확률, 동규가 응모권을 뽑을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장건이 뽑고 그 다음에 동규가 뽑는데 먼저 장건과 동규가 이 순서대로 응모권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장건이 응모권에 당첨될 확률은 전체 10장 중에 한 장 뽑는 거지. 그 중에 4장 중에 한 장 뽑는 거지. 당첨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분의 4가 되겠고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겠다. 됐니? B는
응모권은 다시 넣지 않으니까 장건이 당첨됐으니까 총 9장 중에 한 장 뽑는데 문제는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PB라는 놈을 이렇게 인식할 거야.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렇게 인식해야지 정확한 뽑기가 되지. 왜냐면 PB는 그냥 동규가 맨 처음에 뽑았다면 똑같이 5분의 2일 거야. 맞죠? 5분의 2일 거야. 근데 장건이 뽑은 상태에서 당첨된 상태에서 뽑는 거니까 9시 1분에 맞죠? 9시 1분에 3시 1이 되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장건이 먼저 뽑았기 때문에 확률이 달라진 거야. 원래 얘도 동일하게 5분의 2, 원래 얘도 동일하게 5분의 2겠지. 그치? 그러나 장건이 뽑았다는 가정하에 동규가 뽑는 거니까 얘는 5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러면 갑과 을이, 죄송해요. 장건과 동규가 모두 뽑을 확률은 내가 아까 곱셈 정리 외우라고 했죠. 곱셈 정리. 얘 P, B바 A가 있네. P, B바 A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PA가 되겠지. 얘는 어떻게 돼요? 정답 3분의 1. 얘는 어떻게 돼? 5분의 2죠? 5분의 2. 그래서 15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조건부 확률이라고 당연히 인식하면서 얘의 확률을 구하겠지만 우리가 무의식 쪽에 구한 거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얘가 되겠다라는 거죠. PB바 A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미 조건부 확률이 너네 머릿속에 있을 거야. 확률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생각대로 곱해주면 그게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알겠죠? 크게 어려워 안 하셔도 돼.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62페이지에 세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그리고 채점까지 하세요. 자, 다음 영상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63페이지. 흰 공 5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영우랑 수아가 이 순서대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낼 때 영우 다음에 수아인 거야. 수아가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검은 공. 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러니까 영향이 있겠죠. 바뀌겠죠. 자,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확률 통계는 항상 경우의 수 나눠지는 문제가 4점짜리 어려운 문제라고 했어. 영우가 맨 처음에 흰 공을 뽑았어. 그 다음에 수아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과 영우가 맨 처음에 검은 공을 뽑았어. 그 다음에 수아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을 더해줘야 되겠지. 이해되니? 수아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영우가 흰 공을 뽑았을 때 수아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 더하기 영우가 검은 공을 뽑았을 때 수아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맨 처음에 영우가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전체 9개 중에 9시 1분에 흰 공 몇 개 있어요? 5개 있으니까 9분의 5 곱하기 그 다음에 연속해서 수아가 검은 공을 뽑는 거지. 그럼 공이 이제 8개 남아있겠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으니까 8개 중에 검은 공은 하나도 안 뽑았어. 그치? 그러니까 4개 그대로 살아남아있겠지. 맞니? 그러면 또 우리 약분이 2분의 1이지? 18분의 5가 되겠다. 18분의 5. 자, 영우가 검은 공을 뽑았어요. 영우가 검은 공을 뽑았으면 9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수아가 검은 공을 뽑았어. 얘는 어떻게 됩니까? 8분의 수아가 검은 공을, 얘 하나 차감됐잖아. 영우가 앞에서 검은 공을 뽑았으니까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약분시키면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두 개의 확률을 어떻게 줘야 된다? 더해주니까 정답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당연히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얘를 기호화하는 거를 어려워할 수 있어. 기호화 한번 해볼게요. 영우가 흰 공을 뽑았다. 흰 공을 뽑았다. 뭐 검은 공을 뽑았다를 A로 보자. A. 수아가 검은 공을 뽑았다. B라고 두면 얘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영우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 곱하기 영우가 검은 공을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수아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이게 요 표시입니다. 요 표시.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P,
A교 B가 되겠죠. A교 B 첫 번째 종류.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쪽으로 끌고 올게요. 0과 흰 공을 뽑았으니까 검은 공을 뽑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A 여집합이 되겠네. A 여집합 곱하기 P 검은 공을 뽑지 않은 흰 공을 뽑은 상태에서 수아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P A여 교 B가 되겠지. 이해되죠? 그럼 얘네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된다? 합하면 수아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나온다는 거지. 수아가 검은 공을. 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확인해 봅시다. U에 U. A가 있어. B가 있어. B라는 확률은 여기는 어디입니까? 색깔 다른 펜으로 할까? 요 확률. 맞죠? 얘는 요 확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 확률이죠. 요 확률.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랑 같다. 이해되죠? 이게 베이지의 정리인데 확장시키면 베이지의 정리인데 조건부 확률이 결국 베이지의 정리인데 베이지의 정리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어디에 지울까? 여기 지웁시다. 자, 전체 집합이 존재합니다. 전체 집합이 존재하고 전체 집합은 사건이 막 여러 개로 나뉠 거야. 뭐 아무렇게나 쪼개보세요. 노트에. 여기를 A1, 여기를 A2 사건, 여기를 A3, A4, A5, A6, A7 이렇게 전체 세 개의 경우의 수가 임의대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졌다고 가정해보자. 그 가운데 B가 있어요. B. 그 가운데 B가 있어요. 이 B라는 부분은 요 1번 부분 더하기 2번 부분 더하기 3번 부분 더하기 4번 부분 더하기 5번 부분 더하기 6번 부분 더하기 7번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PB라는 거는 결국 영역의 합인데 어떤 영역의 합이냐면 1번의 영역의 합, 2번의 영역의 합, 3번의 영역의 합, 4번의 영역의 합, 5번의 영역의 합, 6번의 영역의 합, 7번의 영역의 합이라고 볼 수 있어. 그것까지는 이해되지? 근데 1번의 영역은 무엇을 의미하냐를 해석해야 돼. 1번의 영역은 그냥 여러분 손쉽게 말하면 A1과 B의 교집합일 거야. 맞죠? A1과 B의 교집합.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 B가 A1 곱하기 P, A1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맞니? 곱셈 정리 바로 쓸 수 있죠? 곱셈 정리. 이 2번 확률도 마찬가지로 이 2번 확률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P A2 교 B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얘를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해석하면 P B가 A2 곱하기 P A2가 되겠어. 맞니? 그럼 여기까지 가겠지. 7까지 갑시다. P B가 A7 곱하기 P A7이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P 뭐 예를 들어 A3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값을 구한다. B가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3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B가 일어났을 때 A3가 일어날 확률. 그럼 영역상으로 이 부분인데 공식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뭘 의미하냐면 PB라는 놈은 뭘 의미하냐면 전체 세 개를 보자면 PB라는 놈은 요거의 합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쓰게 시그마 K는 1부터 3개가 7개로 나눠졌으니까 7이라고 쓰고 P, B가 AK 곱하기 P, AK 이렇게 되겠지.
분해 얘죠 얘. 얘가 뭐야? PA3 교 B는 어떻게 쓰겠어? PA3 교 B는 어떻게 쓰겠어요? P B바 A3 곱하기 PA3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전체 사건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뭐예요? 베이지의 정리예요. 베이지. 어려운 얘기 좀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전체 사건이 많아봤자 3개로 쪼개져요. 많아봤자 3개. 그 소리는 뭐냐면 그냥 보통 문제는 2개, 많아봤자 3개, 어려운 문제는 3개, 보통 사건은 2개. 이게 뭐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쭉 가죠. 1, 2, 3, 4 쭉 가서 뭐 다이까지 7개를 더한 것 중에 세 번째 게 여기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항상 요런 구조예요. 요런 구조.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 2가지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분의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거야. 요 구조나 동그라미 세모 더하기 네모분의 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올라가는 거죠. 요게 바로 뭐다? 조건부 확률의 구조다. 조건부 확률의 구조.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셋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구나. 근데 일단 구조를 먼저 필기를 해놓으세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베이지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과 과정 외지만 조금 건드렸고요. 그러니까 구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구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일단은 밑에 문제 좀 풀어보시고 잠시 정지하시고 64페이지 가겠습니다. 64페이지 정지하고 문제 실제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채점까지 하시고 자 64페이지 보겠습니다. A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4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그릴까요? 흰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4개 들어있대. 검은 구슬 이렇게 할까? B 주머니, 얘 A 주머니. B 주머니에는 그냥 색깔 바꾸지 말고 합시다. 흰 구슬이 4개, 검은 구슬이 2개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있대요. 두 주머니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가 나왔을 때 이 구슬 2개가 모두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느껴봅시다. 아하, 이게 이런 구조구나 라는 걸 느껴볼게. 첫 번째, 이런 구조인 거야. 구조 먼저 그릴게.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올라가는 구조라고 했어. 어떤 구조냐?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가 나왔대잖아. 그러면 A 주머니에서 A 주머니를 택해서 검은 구슬, 흰 구슬 하나를 뽑은 경우가 있겠지. A 주머니에서 검은 구슬 1개, 흰 구슬 1개가 나왔을 경우. 두 번째는 임의로 하나 택한 게 B 주머니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B 주머니에서 검은 구슬 1개, 흰 구슬 1개를 택했을 경우. 됐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검은 구슬 1개, 흰 구슬 1개가 나왔을 경우예요. 됐죠? 검은 구슬 1개, 흰 구슬 1개가 A 주머니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 두 사건을 합해야지 이 총 사건이 된다고. 이게 뭐야? 때, 즉 분모에 들어갈 확률이죠. 분모에 들어갈 확률. 인지되죠? 그때 이 확률이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올라가는 거야?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얘가. A 주머니 검 1, 흰 1. 구조 보여요? 구조가 보여야지 문제를 빨리 풀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 그냥 빨리 풀어볼게. 자, A 주머니를 택했어. 택할 확률 얼마? 2분의 1. 왜? 두 개 중에 하나 택하는 거니까. 총 몇 개의 공이 있어요? 7개 공. 7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됐죠? 7개 공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검은 구슬이 1개, 흰 구슬이 1개 나왔다는 거는 3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각각 뽑았다는 거지. 동시에 뽑았다는 거. 이게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보이죠? 한 덩어리. 더하기. 다른 덩어리 할게. 어떤 덩어리? B주머니를 택해서 B주머니에서 나왔을 경우에 B주머니 공 몇 개 있어요? 6개. 62분의 흰 공에서 1개, 검은 공에서 1개 나왔어요. 이거 분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흰 A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 얘가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얘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얘가 7분의 2고 얘가 15분의 4 나오네. 그럼 얘가 7분의 2죠. 그러니까 구조가 7분의 2 더하기 15분의 4분의 7분의 2가 돼서 정답 29분의 15가 나온다는 거죠. 밑에 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답까지 한번 채점해보시죠. 이 구조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돼. 이 구조. 잠시 정지하고 채점하고 답을 풀어보시죠. 그 구조를 한 번 더 느끼기 위해서 필수 예제 문제 5-1번 같이 풀어볼게요. 5-1번. 이번 축구팀은 이번 시즌에 A구장에서 전체의 20% 경기를 치르는데 A구장에서 20% A구장에서의 승률은 70%래. 70%. A구장이 아닌 타 구장은 그러면 A구장이 20%가 전체 80%를 여기서 치르겠죠? 타 구장에서의 승률은 30%네. 홈 경기인가 보죠? A가 승률이 높습니다. 그쵸? 근데 자 문제 읽을게. 같이 끊어. 토트넘 마침 토트넘. 자 이번 시즌에 어떤 경기에서 이 팀이 승리하였을 때 승리하였을 때 그 경기장이 A구장이었을 확률 이렇게 구하죠. 그쵸? 승리하였을 때 그러면 승리한 게 밑에 들어가고 승리분의 자 승리하였을 때 그 승리가 A구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치? 이렇게 되겠지. 조건부 확률 의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구조를 보면 된다고. 이 구조를 어떻게 보라고? 요렇게요. 이렇게. 자 승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승리를 A구장에서 승리할 경우 B구장에 타구장에서 승리할 경우 분해. 그 경기장이 A 경기장이라는 거는 요게 올라가는 거죠. 요게 A구장에서 승리할 경우. 그러면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 자 A구장에서 몇 퍼센트의 경기를 치른대요? 20%. 그러면 10분의 2겠죠. 곱하기 여기에서 승률 확률은 10분의 7 이렇게 되겠고 타구장에서 경기할 확률은 80% 10분의 8 여기에서 승리할 확률은 10분의 3 이게 전체가 뭐야? 이 축구팀이 승리할 확률이에요. 승리할 확률 그것 분해 뭐가 올라간다고? A 경기장에서 승리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그쵸?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7이 올라간다고. 이게 답이겠죠. 그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구조만 잘 짜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갈게. 자,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를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조건부 확률 뭐야?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게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이러한 구조로 나타난다. 선생님 3개짜리는 아직 없었는데요. 블랙라벨 수준에 있어요. 아니면 뭐 기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차차 맛보고 요런 정형화된 구조 유형 문제 잘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65페이지 갈까요? 65페이지 사건의 독립과 종속. 여기다 별표 좀 많이 쳐놓읍시다. 진짜 중요해서. 독립과 종속 별표 5개. 별표 5승입니다. 5제곱. 자, 이제 독립이란 단어와 종속이란 단어를 정리할 거예요. 독립은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수학적 정의가 아니라 그냥 말로써 풀어서 정의한 거야.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서로 독립이다 라고 불러요. 종속은 영향을 주는 거지. 그거를 다른 말로 성립할게.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에요. 됐죠? 이 세상의 두 사건은 모두 독립 아니면 종속으로 나눠지는데, 독립이라는 거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을 의미하고, 종속이라는 거는 독립이라는 그 두 사건 제외하면 모두 다 종속이에요. 이해되죠? 이 세상의 사건 중에는 종속이 많겠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나비 효과 보세요. 나비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들으면 지구 반대편에서 막 태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이런 거는 종속관계예요. 종속관계. 이런 게 종속관계일 수 있지. 어떤 게? 동규가 졸려. 그럼 옆에서 장건이도 졸릴 수 있다. 그렇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수업 분위기에 잠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도 독립이에요. 알겠지? 어떤 거? 예시가 좀 적절치 않네요. 어떤 게 독립일까? 수학 성적과 정확히 말하면 독립이 아닌데 독립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알겠지? 수학 성적과 음악 성적 그런 거는 독립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독립이 아닐 수 있죠. 왜? 뭐 얘 잘하면 얘도 잘할 수도 있고 서로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얘기가 아니네. 그렇지? 어차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다 잘하죠. 그렇죠? 자, 이상한 얘기했습니다.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수학적 얘기하죠. 독립,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볼게요. A 사건이 일어난 채로 B 사건이 일어나든, 독립의 정의입니다. 지금 말하는 정의 잘 들으세요.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B 사건이 일어나든 얘는 그냥 B 사건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A 사건이 일어난 채로 B가 일어나든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B가 일어나든 그냥 얘는 그냥 순수 B다라는 거야. A 사건의 일어남과 일어나지 않음이 B 사건에 영향을 미쳤어 안 미쳤어? 안 미친 거야. 이 정의 반드시 외우세요. 반드시. 얘가 뭐라고? 독립의 정의라고. 또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뭐예요? 종속이에요. 종속. 자, 밑에다 내려서 얘를 써볼게요. 이 식을. 자, 그럼 얘랑 결국 같다는 거잖아. 그걸 써볼게요. P, B바 A는 P, B겠죠. 그럼 얘는 조건부 확률에서 써보세요. P, A분의 P, A 곱이겠죠. 그게 P, B랑 같으니까 얘 넘기면 P, A 곱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P, A 곱하기 P, B가 되겠죠.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죠? 곱셈 정리. 교집합에 관한 정리가 곱셈 정리였잖아. 위로 올라갈게. 이거 기억해 지금. 자, 원래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렇게 됐었는데, 자, 독립종속 이제 배웠죠? 독립이라면 2항 보세요. 2항.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지. 이 B가 영향을 미쳐 안 미쳐? A에. 영향 안 미치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PA가 된다고. 그래서 PA 곱하기 PB가 된다고. 독립인 경우에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얘가 된다고요. 이해되죠? 자, 얘 보세요. 얘.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지. 근데 A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냥 PB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PB 곱하기 PA. 교환법칙으로 바꿔 쓴 거랑 동일하죠. 독립일 경우에 곱셈 정리는 이렇게 된다. 자, 정리할게. 여기만 정리할게요. 덧셈 정리인데, 덧셈 정리 원래 이렇게 되는데 배반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정리됐죠? 곱셈 정리는
조건부 확률 공식에서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되는데 독립일 경우에는 이 식이 이렇게 된다. 정리됐죠?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 다시 반복할게. 다시 반복하세요. 덧셈 정리는 원래 얘인데 배반일 경우에는 얘가 된다. 곱셈 정리는 조건부 확률 공식에서 나왔는데 이건데 독립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나 내려갈게요. 그래서 얘를 독립의 성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판별법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판별법. 얘를 독립의 성질, 판별법. 자, 이제 정리할게. 매우 중요해요. 자, 독립의 수학적 정의부터 볼게. A가 일어난 상태로 B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B가 일어나든 얘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그냥 P, B다 이렇게 됐어. 독립의 성질이자 판별법을 얘기할게요. 그건 어떻게 돼? P, A, B는 P, A 곱하기 P, B가 돼. 얘가 성립하면 판별법이라고 한 이유가 얘가 성립하면 독립이야. 두 사건이.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 아닌 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종속이라고. 얘가 성립하면 독립이야.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 아닌 걸 뭐라고 부른다고? 종속이라고. 됐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에 개념 체크 1번 풀어보시죠. 채점하길 바라고 필수 예제 6번으로 갑시다. 필수 예제 6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A. A 2, 4, 6. 3의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1, 2, 3. 3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수를 C, 사건을 C. 자, 독립인지 종속인지 배반이랑 헷갈리면 안 돼. 자, 배반 찾아보자. 배반은 뭐야? 교집합이 없는 거. 얘 교집합 있어 없어? 2로 있죠. 배반 아니야. 얘 교집합 있어 없어? A하고 C 6 있잖아. 그치? 배반 아니야. 얘랑 얘 배반 아니야. 다 배반 아니야. 자, 다음 두 사건. 첫 번째 A와 B 어떻게 판별한다고? 판단하라는 거잖아. 판별법이 뭐야? 얘가 성립하면 독립이라고 했어. 자, 얘가 성립하는 보자. P, A, 교 B 두 개 교집합 뭐 있어? 2밖에 없죠. 전체 6분의 1이겠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소가. 그치? 근원 사건일 거 아니야. PA는 뭐야? PA는 전체 6개 주사위 눈 중에 3개. 얼마? 6분의 3 곱하기 PB는 얼마야? 6분의 3이죠. 왜? 전체 3개 있으니까. 그치? 얘가 성립하니 이 식이 성립하니 안 하니를 보면 된다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야? 4분의 1인데 이쪽은 4분의 1인데 여기는 6분의 1이니까 성립 안 하죠. A와 B는 무슨 사건이야 그러면? 종속인 거야. 철저하게 판별을 수식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냥 느낌상으로 짝수? 3이야? 느낌상으로 종속일 것 같아. 그 느낌상 말고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야. B와 C. B와 C는 뭐야? 얘가 성립해야겠지. P 교 C는 P B 곱하기 P C. 얘가 성립해야지 독립일 거 아니야. 자, P B 교 C 가보자. 얘랑 교집합 뭐가 있어? 3밖에 없지. 그러면 얘의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 PB 확률 얼마야? 6분의 3. PC 확률 6분의 2. 맞아? 그치?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성립하네요. 얘랑 성립하네? 그럼 P, B와 PC는 서로 B와 C라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독립. 마지막 A와 C. A와 C는 어떻게 돼? P, A, 교 C는 P, A 곱하기 P, C 이렇게 될 테니까 A, 교 C는 교집합 몇 개 있어? 6 하나 있네. 6분의 1은 됐죠? 얘는 얼마? 감사합니다. 6분의 3 얘는 얼마? 6분의 2 6분의 1 되죠? 아하, 독립이구나.
이해되죠? 독립과 종속의 판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67페이지 밑에 두 문제 풀어보시죠. 자, 넘겨서 68페이지 채점까지 하셨어야 되네. 틀린 거 다 오답 보시고. 독립이 상권의 확률. 자, A, B가 수학 경시대에서 1번 문제를 맞힐 확률이 0.8, 0.6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A, B는 독립된 인격체야. 그치? A가 잘 맞히든 B가 잘 맞히든 각각의 독립인 확률이란 말이야. 독립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A, B 모두 1번 문제를 맞힐 확률. 얘도 1번 문제 맞추고 얘도 1번 문제 맞히는 거는 0.8 곱하기 0.6이겠지. 그치? 정확히 말하면 모두라는 건 동시에니까 얘가 성립하는 거는 얘란 말이야. 얘. 너네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푼 거지. 그치? 그건 뭘 쓴 거야? 독립일 때의 성질을 쓴 거야. 됐니? 독립이지, 독립. 1번 문제 맞추고 B가 1번 문제 맞추는 거는 서로 따로 공부했는데. 그쵸? A는 1번 문제를 맞추고 B는 1번 문제를 맞히지 못할 확률. 그럼 뭐야? A는 1번 문제를 맞췄는데 B는 1번 문제를 맞히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독립이니까 얘가 성립한다는 거야. 얘가. 그치? 그러면 0.8 곱하기 얘는 뭐야? 맞히지 못한 거니까 0.4겠죠. 적어도 밑줄 쳐. 적어도 나오면 뭐 하라고 했어? 적어도 여사건으로 풀라고 했지? 전체에서 못 빼라고 했어.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1번 문제를 맞출 확률. 그러면 A, B 이렇게 있으면 둘 다 맞춘 거, 한 명만 맞춘 거, 얘만 맞춘 거, 둘 다 안 맞춘 거 이렇게 되잖아. 전체에서 못 빼면 얘 빼주면 다 적어도 한 명이 맞춘 확률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둘 다 못 맞춘 거니까 뭐야? P, A여, 교, B여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전체 1에서 P, A여, P, B여 이렇게 될 테니까 A여는 뭐야? 안 맞춘 거니까 0.2, B여는 뭐야? 안 맞춘 거니까 0.4 이렇게 되겠지. 됐니?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갈 게 있어요. 정리하고 갈 거. 노트 필기하세요. A, B가 독립이면 A여, B도 독립. A, B여도 독립. A여, B여도 독립. 다 성립한다는 거야. 됐니? 얘가 독립이면 얘네들도 다 독립이라는 거야. 꼭 노트 필기하세요. 알겠죠? 이거 많이 쓰입니다. 그냥 단순 계산 문제 2점짜리 3점짜리에서 얘 쓰이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문제 한번 찾아볼까? 금방 찾지 못하겠네. 알겠죠? 계산 문제가 없네. 일단은 준비한 문제 먼저 풀고 유형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준비한 문제 먼저 봅시다. 자, 거의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그냥 두 가지의 문제를 준비했어요. 마지막 두 가지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보시자. 이 문제는 없으니까 잠시 중지해놨다가 이 문제 두 문제 풀고 같이 어떻게 푸는지 개념만 좀 봅시다. 풀었죠? 풀었기 바래요. 그냥 누워서 이거 듣는 게 아니에요. A, B에서 한 개의 구수를 임의로 택할 때 끊겨. 벌써 선생님 끊었지? 그치? A, B에서 한 개의 구수를 임의로 택할 때 같은 구술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같은 구술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같은 구술이라는 거는 검은색으로 같은 걸 수도 있고요. 흰 구술로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인지되니? 그러니까 1번 확률 더하기 2번 확률 해줘야 된단 말이야. 됐니? 자, 첫 번째 검은색으로 같은 확률. 검은색으로 상자 A는 100개 있고 B에도 100개 있어.
검은 구슬이 몇 개 있어요? 100-a. 여기는 2개 있죠? 그러니까 100분의 100-a 곱하기 100분의 2a. 둘 다 검은색으로 뽑았다는 거지. 플러스 흰색으로 같은 것 얼마? 100분의 얼마? a 곱하기 100분의 얼마? 100-2a. 됐니? 이게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야. 됐니? 요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봅시다. 자, 연합동아리 A 학생과 B 학생으로 이루어진 영합동아리에서 A 고등학교 학생은 전체의 60%, B 고등학생 중 여학생은 전체의 20%를 차지했대. 연합동아리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B 고등학교 학생일 때 이렇게 끊어. 그 학생이 여학생의 확률은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초반에는 우리가 표를 그려서 푸는 게 합당합니다. 표 꼭 명심하세요. 표가 없으면 표를 그려야 돼. 자, 먼저 기준을 삼아. 기준이 뭐였어? 크라이테리아가 A, B 학생인지 아니면 남연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표를 그립시다. A고 B고 그 다음에 남녀. 여기에는 전체 학생 수가 들어가겠지? 전체 학생 수 몇 명이라고 할까? 원래는 문자로 두는 게 A명 뭐 이렇게 두는 게 정상이지만 그냥 100명이라고 둬도 돼요. 100명. 문제를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 A고 학생은 전체 60%니까 100명 중 60%? 60명이 있겠네요. 60명.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40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B 고등학생 중 여학생은 여기 들어가는 학생은 연합동아리 전체 학생의 몇 명이래? 20%래. 됐죠? 그럼 여기도 20명이겠지. 자, 여기는 채울 수가 없어요. 주어진 기준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모르죠. 미지의 공간입니다. 미지의 공간. 자, 이 연합동아리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B 고등학교 학생일 때 끊었지? B 고등학교 학생일 때 40분의 1. 그 학생이 여학생의 확률은 B고 학생이면서 여학생의 확률 20. 그러니까 정답 얼마?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자, 숙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숙제. 개념 플러스 유형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독립시행 전까지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페이지 68페이지까지는 풀려 있어야 됩니다. 68페이지까지는 풀려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편 몇 페이지까지 풀어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페이지 31페이지까지 풀려 있어야 돼요. 유형편, 개념편. 됐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원 어차피 쉬잖아요. 학교도. 그렇죠?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체 다 보세요. 그렇죠? 수능 특강 수원은 전체. 두 번째 수투가 이번에 3월 시험 범위죠. 3월 시험 범위. 수투 기본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물론 수투가 저게 안 들어가지만 그 미분법이나 적분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적분에서 다 공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법들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서의 유형만. 개념 유형이어도 좋고요. 집에 있는 교재가 개념 원리여도 좋고 수학의 정석이어도 좋고 뭐 수학의 셈 뭐 아무거나 좋아요. 유형만 풍산자여도 좋고 유형만 좀 풀어달라. 쭉 F 형제 쭉.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